엄마가 직접 사인했어요. 여기 봐요. 병원 복도에서 큰딸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장실에서 나오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정말요? 어머님이 동의하셨어요? 담당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네. 그날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젠 지쳤다. 그냥 하자라고 하셨어요. 나는 손잡이를 잡은 채 얼어붙었다. 그날, 어느 날을 말하는 거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아니, 기억이 없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환자분이 직접 결정하신 거라면 저희도 안심이 되고요. 네. 저희도 엄마 뜻을 존중하는 거니까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나는 언제 그런 결정을 했지? 문을 열고 나갔다. 수진이와 간호사가 나를 보고 돌아섰다. 엄마,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응. 어지럽지 않으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방금 무슨 얘기했어? 아, 그냥 간호사님이랑 얘기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 내가 뭘 결정했다고. 엄마, 그거 저번 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수술하자고. 내가, 네. 기억 안 나세요? 나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전혀.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다. 통증 때문에 먹는 약이 많았다. 그 약들 때문인지 요즘 기억이 자주 흐릿했다. 하지만 수술 결정 같은 중요한 일을 내가 잊을 리가 없었다. 절대로. 엄마, 좀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수진이가 내 이불을 덮어주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병원 기록을 요청했다. 환자 본인이시니까 당연히 보실 수 있죠. 잠깐만요. 간호사가 파일을 가져왔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다. 나는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수술 동의서, 날짜를 봤다. 10월 15일. 나는 손이 떨렸다. 10월 15일. 그날 나는 기억한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2배로 먹었던 날. 거의 하루 종일 의식이 흐릿했던 날. 서명란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필적도 내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계속 넘겼다. 또 다른 동의서가 나왔다. 추가 검사 동의서. 날짜는 9월 22일. 9월 22일. 그날도 기억한다. 극심한 불안 증세 때문에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았던 날. 그 약을 먹고 거의 기절하듯 잠들었던 날. 또 내 서명이 있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우연일까? 더 넘겼다. 치료 계획 변경 동의서. 8월 30일. 그날은 신약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이었다. 역시 내 서명. 가슴이 철렁했다. 모든 중요한 결정들, 모든 동의서들, 날짜를 확인했다. 8월 30일, 9월 22일, 10월 15일, 10월 28일. 모두 내가 약에 취해 있던 날들이었다. 내가 가장 약했던 날들. 나는 서류를 덮었다. 숨이 막혔다. 엄마. 수진이가 병실로 들어왔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 기분 어때요? 좀 나아지셨어요? 나는 딸을 쳐다봤다. 오랫동안 수진아,
네, 이거 정말 내가 사인한 거야? 수진이의 미소가 굳었다.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웃었다. 당연하죠. 엄마가 하신 거예요. 그래. 네. 걱정 마세요.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믿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생각이 많았다. 내가 진짜 동의한 걸까? 아니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딸이 날 속일 리가 없어. 하지만 날짜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 내가 가장 약했던 순간들이었다. 우연일까? 정말로? 창밖을 봤다. 어두운 밤이었다. 달도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진실을. 3주 전으로 돌아가자. 나 박미숙은 62세의 평범한 여자였다. 남편과 사별하고 10년째 혼자 살고 있었다. 자식은 둘. 큰딸 수진이와 아들 민호. 건강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당뇨가 있었고 고혈압이 있었고 최근에는 척추 협착증까지 생겼다. 병원을 달고 살았다. 약도 하루에 10알 넘게 먹었다. 힘들었다. 솔직히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아픈 것도 힘들고 외로웠다. 그래도 버텼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10월 중순 통증이 심해졌다. 허리가 너무 아팠다. 걷는 것도 힘들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어머님,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젊은 의사였다. 30대 중반쯤? 수술이요? 네. 협착증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하시는 게 나중보다 낫습니다. 나는 망설였다. 수술? 무서웠다.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마세요. 그날 저녁 수진이와 민호가 병실에 왔다.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어요? 응. 수술하래. 하셔야죠. 안 그러면 더 나빠진대요. 민호가 말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섭다. 수술이라는 게. 엄마, 요즘 척추 수술 많이 해요. 괜찮아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도, 엄마, 이대로는 못 살잖아요. 계속 아프시면서. 맞는 말이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었다. 통증이 너무 심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빨리 하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는 혼자 생각했다. 수술을 할까? 말까? 무서웠다. 마취하고 칼로 몸을 여는 것. 그리고 혹시 깨어나지 못하면?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었다. 통증 때문에 미칠 것 같았다. 며칠을 고민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통증도 심했지만 고민 때문에 더 잠을 못 잤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통증이 극심해졌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간호사를 불렀다. 진통제를 달라고 했다. 간호사가 의사에게 연락했고 진통제를 주사로 놓았다. 강한 약이었다. 곧 의식이 흐릿해졌다. 구름 속을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했다. 수진이가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몇 시야? 10시예요. 많이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약 먹었더니. 네. 진통제 강한 거 맞으셨다고 들었어요. 수진이가 물을 따라줬다. 나는 마셨다. 목이 말랐다. 엄마, 근데요. 응? 어젯밤에 수술하기로 결정하셨죠? 뭐, 수술이요. 어젯밤에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전혀. 내가, 그랬어? 네. 제가 옆에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그냥 하자. 지쳤다고 하셨어요. 정말? 네. 기억 안 나세요? 머리를 굴려봤다. 하지만 기억이 없었다. 약 때문에 의식이 흐릿했던 건 기억나는데 수술을 결정한 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잘 모르겠네. 약 때문에 그러신가 봐요. 아무튼 결정하셔서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 네. 다음 주에 수술 잡혔어요.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명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약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겠지. 실제로 내가 결정했을 수도 있으니까. 며칠 후 퇴원 전 서류를 받았다. 수술 동의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이건 뭔가요? 수술 동의서요. 어머님이 이미 동의하셨지만 정식 서류에도 사인이 필요해요. 아, 나는 서류를 읽었다. 수술 내용, 위험성, 부작용. 길고 복잡했다. 어머님, 시간 없으시면 나중에 사인하셔도 돼요. 수술 전까지만 하시면 되니까요. 아니요. 지금 할게요. 나는 서명했다. 박미숙. 내 이름을. 그런데 아래를 보니 이미 서명이 하나 더 있었다. 이건 뭐죠? 아, 그건 어머님이 처음 동의하실 때 하신 거예요. 10월 15일에요. 10월 15일. 그날이었다. 약에 취해 있던 그날. 제가 사인했어요? 그날? 네. 그때 결정하셨잖아요. 나는 서명을 자세히 봤다. 내 글씨였다. 분명히 내 필적이었다. 하지만 기억이 전혀 없었다. 이상하네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약 드시고 계셔서 그러신가 봐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정말 이상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10월 15일. 나는 정말 수술에 동의했을까? 약에 취한 상태에서 그게 진짜 내 의사였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작은 의심이. 하지만 계속 커져갔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전화했다. 환자 기록을 보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환자 본인이시면 가능하죠. 언제 오시겠어요? 오늘 가도 될까요? 네. 오후에 오세요. 나는 병원으로 갔다. 기록실에서 내 파일을 받았다. 두꺼웠다. 몇 년치 기록이 다 있었다.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처방 전, 그리고 동의서들. 하나씩 날짜를 확인했다. 수술 동의서 10월 15일, 추가 검사 동의서 9월 22일, 치료 계획 변경 동의서 8월 30일,
심장 검사 동의서 8월 10일, CT 촬영 동의서 7월 25일. 모두 내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모든 날짜가 특별한 날이었다는 걸. 7월 25일, 신경안정제 처방받은 날. 8월 10일, 수면제 복용량 늘린 날. 8월 30일, 신약 부작용으로 응급실 간 날. 9월 22일, 극심한 불안으로 진정제 맞은 날. 10월 15일, 강한 진통제 맞은 날. 모두 내가 약에 취해 있던 날들이었다. 모두 내가 가장 약했던 순간들이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가 흔들렸다. 우연일까?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나는 파일을 덮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뭐가 진짜인지.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꺼냈다. 벽에 붙어 있는 큰 달력이었다. 날짜들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빨간색 펜으로 7월 25일, 동그라미, 8월 10일, 동그라미, 8월 30일, 동그라미, 9월 22일, 동그라미, 10월 15일, 동그라미, 5개의 빨간 동그라미가 달력 위에 찍혔다. 그리고 내 수첩을 꺼냈다. 매일 쓰는 일기장 같은 것이었다. 약 먹은 시간, 병원 간 날, 느낀 증상들을 기록했다. 7월 25일을 찾았다. 오늘 신경과 같다. 불안증이 심해져서 신경안정제 처방받았다. 2알 먹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8월 10일, 잠이 안 온다. 의사한테 말했더니 수면제 용량을 늘렸다. 먹고 나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깨어났을 때 이미 저녁이었다. 8월 30일, 새 약 먹고 부작용. 어지럽고 구토. 응급실 실려갔다. 링거 맞고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다. 정신이 혼미했다. 9월 22일, 패닉 어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었다. 병원 응급실. 진정제 맞았다. 그 뒤로 기억이 없다. 깨어나니 다음 날 아침. 10월 15일. 허리 통증 극심. 진통제 강한 걸로 맞았다. 의식이 흐릿했다. 수진이가 왔었다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모두 일치했다. 동의서 날짜와 내가 가장 정신이 없었던 날들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절대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날들을 선택한 것이었다. 문제는 누구냐는 것이었다. 수진이? 민호? 아니면 둘 다? 가슴이 아팠다. 내 자식들이 날 속였을 리 없어. 절대로.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엄마, 저예요. 응. 수술 날짜 확정됐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래. 준비물 챙기셔야 해요. 제가 목록 보내드릴게요. 수진아. 네. 나는 말하려다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나중에. 알겠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대놓고 물어볼까? 너희가 내가 약 먹을 때 일부러 동의서에 사인받은 거야?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 동의했을 수도 있으니까. 약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건 너무 많은 우연이야. 5번, 5번이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 누군가 의도한 거야. 분명히. 저녁, 민호가 집에 들렀다. 엄마, 저예요. 왔니? 수술 준비 도와드리러 왔어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다. 민호가 냉장고를 열었다. 안을 확인했다. 음식이 별로 없네요. 장 좀 봐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수술 앞두고 엄마가 무거운 거 들면 안 되죠. 민호는 착한 아들이었다. 항상 나를 챙겼다. 그런 아들이 날 속였을 리가 없었다. 민호야. 네. 너 엄마한테 솔직하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엄마한테 거짓말 안 하지? 민호가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당연하죠.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엄마 수술 때문에 불안하세요? 응, 조금.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성공률 높다고 했잖아요.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엄마, 저희가 다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민호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나는 민호 가방을 슬쩍 봤다. 나쁜 짓인 걸 알았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가방을 열었다. 지갑, 핸드폰 충전기, 서류 몇 장. 서류를 펼쳤다. 병원 서류였다. 내 진료 기록 사본. 왜 민호가 이걸 가지고 있지? 계속 넘겼다. 치료 계획서, 약 처방전, 그리고 보험 서류. 내 생명보험 서류였다. 수혜자는 수진, 민호 남매로 되어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왜 민호가 이걸 가지고 다니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급히 서류를 도로 넣었다. 엄마 다녀왔어요. 응, 장 봐왔어요. 냉장고에 넣을게요.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웃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 진짜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생각이 너무 많았다. 자식들이 날 속였을까? 왜? 무슨 이유로? 돈? 보험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자식들이 그럴 리가.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 쌓였다. 하나씩 하나씩. 날짜들의 일치. 내 정신이 없었던 순간들. 민호가 가지고 다니는 보험 서류. 수진이가 병원에서 주고받던 대화들. 모두 우연일까? 아침이 됐다. 결심했다. 더 확인해야 했다. 병원에 전화했다. 제가 동의한 서류들, 정확한 시간도 기록되어 있나요? 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다시 병원으로 갔다. 기록을 자세히 확인했다. 10월 15일 동의서. 시간 오후 11시 30분. 내가 진통제 맞은 시간은 오후 10시. 그러니까 약 맞고 1시간 반 뒤에 사인했다는 것이었다. 9월 22일 동의서. 시간 밤 12시 10분. 진정제 맞은 시간은 오후 8시. 4시간 뒤 8월 30일 동의서. 시간 오후 9시 45분.
응급실 도착 시간은 오후 7시. 모두 내가 약에 가장 취해 있을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모든 동의서 옆에는 보호자 서명도 있었다. 보호자 박수진. 모두 수진이었다. 손이 떨렸다. 명확해졌다. 수진이가 의도적으로 내가 약에 취한 시간을 선택해서 동의서에 사인을 받은 것이었다. 왜? 무슨 이유로? 집으로 돌아와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내 엄마, 너, 나 만나자.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할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1시간 뒤 수진이가 왔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나는 달력을 보여줬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달력을. 이게 뭔지 알지?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너 일부러 그랬지? 내가 약 먹을 때 사인 받은 거. 수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달력을 쳐다볼 뿐이었다. 앉아. 나는 소파를 가리켰다. 수진이가 천천히 앉았다. 엄마, 설명해. 왜 그랬는지.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엄마가 결정을 안 하셔서요. 뭐, 수술이든 검사든 치료든 엄마가 계속 미루시잖아요. 그건 내가 신중하게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는 무서워서 도망가신 거예요. 수진이가 나를 똑바로 봤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는 계속 생각해 볼게 나중에 이러시면서 안 하셨잖아요. 그건 8월에 이미 수술 권유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미루셨잖아요. 2달 넘게.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계속 미루면 더 나빠져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수술도 못 한다고. 그래도 그건 내 결정이잖아. 엄마,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고집 부리실 때가 아니에요. 고집이 아니야. 난 무서운 거 알아요. 수술이 무섭고 마취가 무섭고 혹시 죽을까봐 무서운 거 다 알아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엄마, 지금 이대로는 더 위험해요. 협착증이 더 심해지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평생 휠체어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수진이 말이 맞았다. 나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약 먹을 때를? 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평소에는 절대 동의 안 하시니까. 그래서 약 드실 때를 기다렸어요. 의도적으로? 네. 침묵이 흘렀다. 근데 엄마, 그때도 엄마가 동의하신 거예요.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약 먹고 정신없을 때. 그래도 엄마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자, 알겠어, 이렇게요. 나 기억 없어. 약 때문이죠. 근데 그때도 분명히 의사 표현은 하셨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다. 증거도 있어요. 증거? 수진이가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에 내가 나왔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내 모습. 엄마, 수술하실 거죠? 화면 속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다. 응, 하자. 내 목소리였다.
흐릿하고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내 목소리였다. 정말 하시는 거죠? 확실해요? 응, 지쳤어. 그냥 하자. 알겠어요. 그럼 여기 사인 부탁드려요. 화면 속에 나는 펜을 들었다. 휘청거리면서 그리고 종이에 서명했다. 동영상이 끝났다. 보셨죠? 엄마가 직접 동의하신 거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분명히 내 모습이었다. 내 목소리였다. 하지만 기억이 전혀 없었다. 나 저런 적 있어? 네. 10월 15일이에요. 왜 동영상을 찍은 거야? 나중에 이런 상황 올 줄 알았으니까요. 엄마가 약 깨고 나서 기억 못 하실 것 뻔했으니까. 수진이가 핸드폰을 걷었다. 엄마, 저 나쁜 짓 한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진짜로. 날 위한 거라고? 네. 엄마가 평소에 결정 못 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도움이 아니라 조작이잖아. 조작 아니에요. 엄마가 진짜로 원하시는 걸 제가 실행할 수 있게 도와드린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수술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아프시고 점점 더 나빠지고 결국 못 걷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전 엄마가 그렇게 되는 거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결정 도와드린 거예요. 미안해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눈물이 흘렀다. 수진이 눈에서 엄마, 전 엄마 잃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 거예요. 나도 눈물이 났다. 화가 났지만 슬펐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다. 민호도 알아? 네. 처음부터? 네. 저희 둘이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나 몰래. 네. 미안해요. 수진이가 내 발을 잡고 울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가 너무 완고하셔서 완고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야.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엄마, 이게 정말 최선이에요. 믿어주세요. 나는 수진이를 보았다. 우는 딸의 얼굴을 미웠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다. 복잡했다. 일단, 나가줄래? 혼자 있고 싶어. 엄마, 제발, 나가줘. 수진이가 일어났다. 눈물을 닦으며, 엄마, 수술은 하셔야 해요. 제발, 나갈래? 알겠어요. 수진이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수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나는 정말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었다. 수술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약 먹고 정신없을 때를 노려서 그건 내 진짜 의사가 아니었다. 약에 취한 상태에서 한 말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엄마, 저예요. 응.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엄마랑 싸웠다고. 싸운 게 아니야.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네. 저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요. 민호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생각나요? 병원에서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와서 놀랐다. 왜 그 얘기를? 아빠도 그러셨잖아요. 치료 미루다가 결국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은 10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초기에 발견했으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검사를 계속 미루다가 너무 늦게 발견했다. 저는 엄마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 거예요. 민호야, 엄마, 제발 수술 받으세요. 저희를 위해서라도. 민호가 울고 있었다. 전화 너머로 들렸다. 가슴이 아팠다. 자식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건 알았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이건 아니었다. 민호야, 나 좀 생각할 시간 줘.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늦지는 마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결정을 해야 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사흘 동안 나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수진이가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민호가 문자했다.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혼자 있었다. 생각하면서 자식들이 한 일이 정말 나쁜 걸까? 법적으로는 아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동의를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 진심으로 날 걱정한 것이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할까? 싸워야 할까? 동의서들을 무효화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수술을 받아야 할까? 머리가 복잡했다. 넷째 날 예전 친구 영숙이를 만났다. 오랜만이었다. 미수가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응, 좀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영숙이에게 모든 걸 얘기했다. 동의서들, 날짜들, 수진이와 민호가 한 일들. 영숙이는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다. 아, 응, 그거 심각한 거 아니야? 그치? 너 자식들한테 당한 거야. 완전히. 근데 애들 입장도 이해는 가. 이해? 이게 이해가 돼? 너 정신없을 때 몰래 사인 받은 거잖아. 영숙이가 화를 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야. 법적으로도 문제고. 그래도가 어디 있어? 미수가, 이건 내 몸이야. 내 인생이야. 누가 대신 결정할 수 없어. 아무리 자식이라도. 영숙이가 내 손을 잡았다. 너 싸워야 해. 이건 용납하면 안 돼. 근데 애들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어. 근데 방법이 틀렸어. 이건 너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영숙이 말이 맞았다. 방법이 틀렸다.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병원 가서 동의서 철회해. 그리고 자식들한테 확실히 말해.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근데 수술은 받아야 하잖아.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내가 준비됐을 때.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영숙이가 나를 똑바로 봤다. 미수가, 너 아직 정신 멀쩡해. 판단력 있어. 내가 내 인생 결정할 권리 있어. 포기하지 마. 영숙이 말에 힘이 났다. 고마워. 내 말 들으니까 좀 정리되네. 당연하지. 친구 좋은 게 뭐야? 이럴 때 쓰자고 있는 거지. 영숙이가 내 등을 두드렸다. 힘내. 넌 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와 결심했다. 영숙이 말대로 하기로.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다. 원무과로 갔다. 제가 동의한 서류들 철회하고 싶은데요.
철회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네. 제가 동의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제정신이 아닐 때 동의한 거예요. 하지만 서명은 환자분 것이고, 알아요. 근데 저 기억 없어요. 약 먹고 정신없을 때 했거든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한데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은 진료 중이셔서 오후에 시간 되실까요? 네. 기다릴게요. 나는 대기실에 앉았다.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병원에 계세요? 응. 왜 말도 없이 가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 텐데. 혼자 왔어. 무슨 일로 가신 거예요?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끊을게. 엄마, 전화를 끊었다. 오후 3시 담당 의사를 만났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동의한 서류들 철회하고 싶어요. 의사가 눈을 깜빡였다. 철회요? 왜요? 제가 제정신이 아닐 때 동의한 거라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자세히 설명했다. 날짜들, 약 먹은 시간들, 내가 기억 못하는 것들. 의사는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래서 철회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님, 수술은 정말 필요하신 상황이에요. 알아요. 근데 제가 준비됐을 때 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수술을 늦추면 위험해요. 협착증이 더 진행되면.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건 제 선택이에요. 나는 의사를 똑바로 봤다. 저 아직 제정신이에요. 판단력 있어요. 제 결정 존중해 주세요. 의사는 한참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환자분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동의서 철회 어떻게 하면 돼요? 서류 작성하셔야 해요. 원무과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원무과로 갔다. 철회 서류를 작성했다. 이렇게 하시면 기존 동의서들이 무효화됩니다. 네, 괜찮아요. 그럼 수술도 취소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서명했다. 이번에는 내 진짜 의사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수술 취소하셨어요? 누가 말했어?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왜 그러세요? 수진아, 나 집에 갈게. 거기서 얘기하자. 지금 갈게요. 알았어.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와 민호가 이미 와 있었다. 엄마, 수진이가 달려왔다. 왜 수술 취소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정해. 앉아서 얘기하자. 진정이요? 엄마가 멋대로 이러시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민호도 다가왔다. 엄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자식들도 앉았다. 너희가 한 일, 잘못됐어. 뭐가요? 나 약 먹고 정신없을 때 동의서 받은 거. 그거.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를 위한 거였어요. 알아. 근데 방법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가 계속 거부하시는데.
그건 내 권리야. 거부할 권리. 근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면요? 나는 수진이를 똑바로 봤다. 잘못됐든 맞든 그건 내 선택이야. 내 인생이니까. 엄마, 너희가 날 걱정하는 마음은 알아. 고마워. 근데 이건 아니야. 민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 건강 챙긴 게 잘못이에요? 건강 챙긴 게 아니라 내 의사를 무시한 거야. 의사가 뭐예요? 엄마는 계속 미루기만 하시잖아요. 그래도 그건 내 선택이었어. 목소리가 커졌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일어나서 달력을 가져왔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달력을. 이거 봐. 자식들 앞에 펼쳤다. 7월 25일, 8월 10일, 8월 30일, 9월 22일, 10월 15일. 그게 내가 약 먹고 정신없었던 날들이야. 모두 수진이와 민호가 달력을 봤다. 그리고 이날들에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동의서에 사인했어. 모두 5번. 나는 수첩을 꺼냈다. 여기 내가 매일 기록했어. 약 먹은 시간, 증상들. 수첩을 펼쳐서 보여줬다. 7월 25일. 신경안정제 2알. 하루 종일 정신 없었음. 8월 10일. 수면제 용량 늘림. 깨어났을 때 이미 저녁. 8월 30일. 신약 부작용. 응급실. 하루 종일 의식 혼미. 9월 22일. 패닉. 진정제. 다음날 아침까지 기억 없음. 10월 15일. 강한 진통제. 의식 흐릿.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두 일치해. 완벽하게. 엄마, 그건 우연이라고 하지 마. 5번이 모두 우연일 수는 없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너희가 의도적으로 한 거야. 내가 약 먹을 때를 기다린 거지. 미안해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인정하는 거야? 네. 일부러 그랬어요. 엄마가 약 드실 때를.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가 평소에는 절대 동의 안 하시니까. 그게 이유가 돼? 아니요. 근데 전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피했다. 손 치워. 엄마, 지금 내가 화났어. 많이. 민호도 울고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나는 달력을 다시 봤다. 빨간 동그라미들을. 이 날들을 보면서 생각했어. 너희가 날 어떻게 봤는지. 엄마, 너희 눈에 난 판단력 없는 노인이었지? 멋대로 결정 못하는 애늙은이? 아니에요. 아니긴.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약 먹을 때를 노린 거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도움이 아니라 조작이야. 말이 날카로웠다. 자식들이 움찔했다. 엄마, 저희 진짜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나중에 생각할게. 지금은 화가 너무 나. 나는 일어났다. 오늘은 너희 돌아가. 엄마, 돌아가. 나 혼자 있고 싶어. 엄마, 그럼 수술은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언제요? 내가 준비됐을 때.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알아. 다 알아. 걱정 마. 정말 하실 거예요? 응, 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내 방식대로. 알겠어요. 자식들이 일어났다. 문 앞으로 걸어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다시 한번 말했다. 알았어. 가. 문이 닫혔다. 혼자 남았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한숨을 쉬었다. 화가 났다. 정말로.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내 자식들이 날 그렇게 봤다는 게 믿지 못할 사람으로.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수술은 정말 필요했다. 그건 나도 알았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하고 싶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핸드폰을 꺼냈다. 영숙이한테 전화했다. 미수가, 응, 나야. 어떻게 됐어? 동의서 철회했어. 잘했어. 근데 자식들한테 말했더니 울더라. 당연하지. 잘못했으니까. 맞는데 마음이 안 좋네.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다. 미수가 내가 잘한 거야. 확실히 선 그어준 거. 그런가? 그럼 이제 자식들도 알 거야. 엄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그래야 하는데. 그래야 해. 내 인생이야. 내가 주인이야. 영숙이 말에 조금 위로가 됐다. 고마워. 전화해서. 뭘.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응. 그럴게.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먹어야 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었다. 그냥 라면을 끓였다. 간단하게. 혼자 먹는 라면은 쓸쓸했다. 하지만 이제 익숙했다. 혼자 산지 10년이 됐으니까.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보다가 잠들었다. 소파에서 다음 날 아침 목이 뻐근했다. 소파에서 자서 그런가. 일어나서 세수했다. 거울을 봤다. 늙었다. 주름이 많았다. 백발도 많이 났다. 62세. 이제 노인이었다. 하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했다. 판단력도 있었다. 그걸 자식들한테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결심했다. 계획을 세우기로. 일주일 동안 나는 철저히 조사했다. 모든 동의서를 다시 확인했다. 날짜, 시간, 내용. 그리고 내 수첩과 대조했다. 약 먹은 시간들, 증상들. 패턴이 명확했다. 동의서 사인 시간은 항상 내가 약 먹은 후 1-4시간 사이였다. 약효가 가장 강할 때였다. 그리고 모든 동의서에는 수진이가 보호자로 서명되어 있었다. 민호는 한 번도 없었다. 오직 수진이만. 왜일까? 생각해 봤다. 아마 수진이가 주도한 것 같았다. 민호는 그냥 따라간 거고. 더 조사했다. 병원 기록을 자세히 봤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수진이는 내가 약 먹기 전에는 병원에 없었다. 그런데 약 먹고 나면 항상 나타났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언제 약 먹는지. 병원 기록을 더 살폈다. 간호 기록지에 답이 있었다. 보호자 박수진에게 환자 상태 전화 보고함. 모든 약 투여 후에 이런 기록이 있었다.
아, 간호사가 수진이한테 알려준 거구나. 그럼 수진이는 그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온 것이었다. 내가 약에 취해 있을 때를 노려서 계획적이었다. 치밀하게. 가슴이 답답했다. 내 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더 파고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병원비 기록을 봤다. 내가 지금까지 쓴 병원비. 상당했다. 몇 천만 원이 넘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내 통장을 확인했다. 예금이 많이 줄어 있었다. 그리고 수진이 명의로 된 출금이 여러 번 있었다. 의료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됐을까? 계산해 봤다. 3천만 원 정도 됐다. 수진이가 자기 돈으로 내 병원비를 댄 것이었다. 그제야 이해가 됐다. 수진이는 돈을 많이 썼다. 나를 위해. 그래서 빨리 낫기를 바랐을 것이다. 더 이상 돈이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수술을 강행한 것이었다. 내가 동의하든 말든. 복잡했다. 화가 나면서도 미안했다. 수진이도 힘들었구나. 돈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다. 나는 수진이한테 전화했다. 엄마, 수진아, 나 만나자. 지금요? 응, 카페에서. 알겠어요. 어디서 볼까요? 동네 카페. 아는데. 네. 30분 뒤에 갈게요. 카페에서 기다렸다. 수진이가 왔다. 피곤해 보였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앉아. 수진이가 앉았다. 나는 서류를 꺼냈다. 이거 통장 내역이었다. 수진이 이름이 적힌. 이게 내가 내 병원비 냈지?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다.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 봤어. 3천만 원. 많은 돈이야. 괜찮아요. 제 돈이니까. 괜찮지 않아. 너도 애들 키우는데. 수진이는 두 아이의 엄마였다.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은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수진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힘들었구나.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너 많이 힘들었을 거야. 조금요. 그래서 수술 빨리 하고 싶었구나. 더 이상 돈 안 나가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그것도 있었어요. 알아.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진짜로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알아. 다 알아. 나는 수진이를 안았다. 딸이 울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욕심 부렸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전 그냥 엄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근데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 알겠어요. 우리는 한참 안고 있었다. 수진아. 네. 돈 걱정은 하지 마.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내 집 팔면 돼. 그럼 수술비 나와. 엄마, 그 집은 엄마가 사시는 곳인데. 괜찮아. 작은 데로 옮기면 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집은 안 팔아요. 절대로. 그럼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계속. 수진아. 엄마, 이것만은 제가 할게요. 제발.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눈물이 났다. 고마웠다. 고마워. 정말.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는 또 안고 울었다. 카페를 나와 함께 걸었다. 공원을 지나갔다. 엄마, 그래도 수술은 받으셔야 해요. 알아. 언제 하실 거예요? 다음 달. 진짜요? 응. 준비할 시간 좀 줘. 마음이.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수진이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많이.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다. 자식들이 한 일은 잘못됐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날 사랑해서 그런 것이었다. 복잡했다. 화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아마 둘 다인 것 같았다. 화도 나지만 이해도 됐다. 인간관계는 항상 이렇게 복잡했다. 특히 가족은. 며칠 후 나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수진이, 민호, 그리고 나. 셋이 내 집 거실에 모였다. 불러서 미안해. 근데 할 얘기가 있어. 내 엄마. 자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지난 일들 다 정리하고 싶어. 너희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됐어. 그건 인정하지?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하지만 너희 마음은 이해해. 날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 그래서 결정했어. 용서할게.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나는 종이를 꺼냈다. 미리 써온 것이었다. 이거. 자식들이 종이를 봤다. 가족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다. 1. 엄마의 의료 결정은 엄마가 직접 한다. 2. 가족은 조언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없다. 3.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엄마가 제정신일 때 해야 한다. 4. 엄마의 의사를 존중한다. 5. 이 약속을 어기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 자식들이 종이를 읽었다. 민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이게 내 조건이야. 이거 지킬 수 있으면 용서할게. 수진이가 말했다. 5번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법적 조치까지? 심하지 않아. 필요해. 나는 자식들을 똑바로 봤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해. 알겠어요. 서명해 줄래? 종이 아래에 서명란이 있었다. 자식들이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서명했다. 박수진, 박민호, 나도 서명했다. 박미숙, 이제 이게 우리 약속이야. 네, 엄마. 지켜줄 거지? 네. 약속할게요. 나는 종이를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거실 벽에 걸었다. 여기 걸어둘게. 매일 보면서 기억하자.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수술 날짜 잡았어. 진짜요?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다. 응. 다음 달 15일. 와. 정말 하시는 거예요? 응. 준비됐어. 이제. 민호가 물었다.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당연히. 그런데 하시는 거예요? 응. 해야 하니까. 그리고 준비됐으니까. 나는 자식들을 봤다. 이번엔 내가 진짜로 결정한 거야.
약 먹고 정신없을 때가 아니라. 네, 알아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우리는 서로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갔다. 담당 의사를 만났다. 수술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언제 하시겠어요? 다음 달 15일이요. 의사가 달력을 확인했다. 가능하네요. 그럼 그날로 잡을게요. 네. 부탁드려요. 준비사항 설명드릴게요. 의사가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집중해서 들었다.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이었다. 질문 있으세요? 성공률이 어떻게 돼요? 95% 정도입니다. 부작용은 감염, 출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드뭅니다. 회복 기간은 2-3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어요. 의사가 동의서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나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다. 한 줄 한 줄. 그리고 서명했다. 박미숙. 이번에는 내 진짜 의사로, 제정신으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여전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내가 선택한 것이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 그게 중요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영숙이었다. 미수가 수술 날짜 잡았다며? 어떻게 알았어? 수진이가 말해줬어. 우리 카톡방에. 아, 그래. 잘했어. 드디어 결정했구나. 응. 준비됐어. 무섭지? 무서워. 많이. 당연해. 근데 잘 될 거야. 걱정 마. 영숙이 목소리가 따뜻했다. 내가 수술날 같이 있어줄게. 진짜? 당연하지. 친구 좋은 게 뭐야? 고마워. 뭘? 우리 사이에.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다. 맑았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수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너무 긴장됐다. 내일이면 수술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수술. 무서웠다. 솔직히.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내가 결정한 것이었으니까. 핸드폰을 봤다. 자정이 넘었다. 문자가 왔다. 수진이었다. 엄마, 잘 주무세요. 내일 봬요. 사랑해요. 민우한테도 왔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사랑합니다. 눈물이 났다. 고마웠다.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너희들도 잘 자. 사랑한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생각이 많았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 동의서들, 날짜들, 자식들과의 싸움. 힘들었다. 정말로. 하지만 배웠다. 중요한 걸.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걸.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걸. 자식들이 날 사랑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내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나는 나를 존중해야 했다. 내 의사를, 내 결정을. 그걸 깨닫는데 62년이 걸렸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 것에 감사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했다. 수진이와 민호가 같이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떨리고 무서웠다. 하지만 티 내지 않았다.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침대에 누웠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다. 곧 마취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계세요. 네. 수진이와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많이. 수술 끝나고 봬요. 응. 그래. 마치 약이 들어왔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건 내 선택이야. 내가 결정한 거야. 그 생각에 평화로웠다. 눈을 떴다. 회복실이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다. 네. 수술 잘 끝났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눈물이 났다. 가족분들 밖에 계세요. 조금 있다 만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병실로 옮겨졌다. 수진이와 민호가 들어왔다. 엄마. 응, 잘 끝났대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었다고.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호도 눈물을 닦고 있었다. 엄마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나는 자식들을 봤다. 웃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저녁 의사가 왔다. 수술 정말 잘 됐습니다. 협착된 부분 다 제거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재활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할게요. 의사가 나갔다.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별이 보였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생생하게 수술을 견뎌냈다. 내 선택으로 뿌듯했다. 진짜로 일주일 후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집이었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다. 가족 약속이 적힌 웃음이 났다. 우리가 진짜로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소파에 앉았다. 편안했다. 수진이가 차를 끓여줬다. 엄마 드세요. 고마워.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지난 몇 달은 힘들었다. 정말로. 하지만 배운 게 많았다. 내 목소리를 내는 법, 내 권리를 지키는 법, 그리고 가족과 제대로 소통하는 법. 이제는 안다.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나이가 들었고 아프지만 여전히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걸. 그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핸드폰이 울렸다. 영숙이었다. 미수가 퇴원했어? 응. 방금 집 왔어. 축하해. 이제 회복만 하면 되겠다. 응. 열심히 할게. 재활 운동 힘들어도 참고 해야 해. 알지? 알아. 걱정 마. 다음 주에 보러 갈게.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로.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살 것이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그게 진짜 자유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다. 6개월 후, 엄마, 재활 운동 다녀오셨어요? 수진이가 전화했다. 응, 방금 왔어. 어때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응, 이제 거의 정상이야. 걷는 것도 괜찮고, 다행이다. 정말, 오늘 뭐 했어? 애들 학원 데려다 줬어요. 바쁘네요. 고생이 많다. 우리 딸, 아니에요. 엄마가 더 고생하셨죠. 우리는 잠깐 수다를 떨었다. 편안했다. 요즘 자식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됐다. 나도 자식들 의견을 더 듣게 됐고, 자식들도 내 의사를 존중했다. 벽에 걸린 가족 약속을 지켰다. 모두 저녁 민호가 들렀다. 엄마, 저예요. 왔니? 밥 먹었어? 아직이요. 같이 먹을까요? 그래. 뭐 해줄까? 아니요.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민호가 부엌으로 갔다. 요리 솜씨가 늘었다. 저녁을 차려주었다. 맛있었다. 민호야, 요리 잘한다? 엄마가 아프셨을 때 배웠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요즘 어때요? 괜찮으세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너는 어때? 직장 일은? 바빠요. 근데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 네. 엄마도요. 우리는 웃었다. 밥을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다. 엄마, 다음 주에 가족 모임하면 어때요? 좋지. 누구다? 수진이네 식구들이랑 저희요. 다 같이. 좋아. 그래.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하자. 우리 집에서. 엄마가 요리하시려고요? 응. 이제 괜찮아. 할 수 있어. 무리하지 마세요. 안 해. 걱정 마. 민호가 돌아가고 나는 혼자 남았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나는 잘 살고 있구나.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겨냈다. 그리고 배웠다. 중요한 것들을, 내 목소리를 내는 것, 내 권리를 지키는 것, 가족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이제는 안다. 나이가 들어도 아파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 의견이 중요하다는 걸, 내 선택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그걸 깨닫고 지켜낸 것. 그게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일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일기 앱을 열었다. 오늘의 일기를 썼다. 오늘은 재활운동 갔다. 많이 좋아졌다. 거의 정상이다. 민호가 와서 저녁 해줬다. 고마운 아들이다. 다음 주에 가족 모임한다. 기대된다.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내 인생을 되찾았다.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다. 이게 진짜 자유다. 일기를 저장했다.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달이 밝았다. 아름다웠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게 나의 하루가 끝났다. 평화롭고 행복하게.